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인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의 주 재료인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좋아하시나요? 무척이나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렌지가 껍질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또 맛있긴 하지만 먹기는 조금 귀찮은 그런 과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 중요한 부위가요. 맛있는 과육이 아니라 바로 그 벗기기 귀찮은 두꺼운 껍질이랍니다. 이 스윗 오렌지가 과연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죠, 오렌지요. 이 오렌지는요, 시트러스 시네시스인데요. 여기 가운데 우리 수학에서 곱하기 표시 있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 식물학명에 이 곱하기 이 기호가 들어가면요, 이건 교배종이라는 거예요. 네, 서로 다른 식물종을 교잡을 한다고 하죠. 네, 교잡 맞죠. 이렇게 두 개 종을 서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접붙이기를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두 개 종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종을 탄생을 시키는 건데, 이 시트러스의 특성이요. 뭐 오렌지 나무에다가 레몬을 접붙여도 거기서 레몬이 열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그레이프루트 자몽 있잖아요. 자몽을 접붙여도 되고, 이런 시트러스끼리는 접붙이기를 하면은 서로서로 교배가 정말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특성으로 탄생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오렌지인데,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배해서 탄생한 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렌지라는 것 자체가 교배종이라는 사실을 거의 모른 채 그냥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식물학명을 보면은 그 식물에 숨어 있는 역사를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트러스 계열은요, 전부 다 운향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이 오렌지, 특히 에센셜 오일을 생산하는 이 오렌지를 주로 키우는 농장이 있는 곳이요.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브라질, 미국, 이스라엘 등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 스윗 오렌지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그림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스윗 오렌지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 있어요. 스윗 오렌지요. 스윗 오렌지 위에 보면 비터 오렌지가 있죠.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요, 이 비터 오렌지 나무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도 있고, 스윗 오렌지 나무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오렌지 에센셜 오일,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요, 바로 이 스윗 오렌지 나무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다른 클래스에서 살펴봤던 네롤리 에센셜 오일이요. 그리고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이요. 얘네들은 비터 오렌지 나무에서 추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롤리 에센셜 오일은요, 이 비터 오렌지 나무에서 피는 꽃을 모아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패티그레인 에센셜 오일은요, 비터 오렌지 나무의 잎에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거예요. 얘네들 똑같은 오렌지 나무이지만요. 좀 달라요. 가계도를 보면은 서로 친척지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볼까요? 이 오렌지가 나오게 된 경로를 보니까요. 화살표가 여기 만다린이랑 포멜로에서부터 시작돼요. 포멜로가 자몽이랑 비슷한 애인데, 이거 저는 포멜로를 직접 먹어본 적은 없고 포멜로 주스를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두 개를 교배를 해서 섞어가지고 만든 게 바로 스윗 오렌지예요. 이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한데요. 네. 먼저 만다린이랑 포멜로를 교배를 해서 비터 오렌지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비터 오렌지하고 만다린이 다시 한번 교배를 해서, 예, 요 화살표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스윗 오렌지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종을 교배를 했다는 건요, 두 개의 종이 가진
그런 특성들, 작용들이 이 스윗 오렌지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다린이랑 비슷하면서 또 차이가 나는 그런 작용들이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에 있어요. 어떤 작용들은 비슷하고 어떤 작용들에서는 또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같이 알아볼게요. 이 시트러스 계열의 모든 오일들은요, 특히 아로마 세라피에서 쓰이는 에센셜 오일들은 대부분 콜드 익스프레션, 냉 압착법으로 추출을 해요. 근데 이 냉 압착법으로 추출을 한 오일들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포토 센서티비티라고 해서 감광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일을 바르고, 피부에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피부 자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장품 원료 같은데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할 때는 수증기 증류법, 스팀 디스틸레이션이요. 수증기 증류법으로도 추출을 합니다. 추출 부위는 과일 껍질로 동일해요. 그리고 과일 껍질에 보면 여기 옆에 어디에 과연 이 오일들이 모여 있나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 그림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지금 여기 출처를 기재해 놨는데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 논문이 네, 이 커먼 라이센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거여서 이 좋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 달콤한 오렌지 과육 말고요. 이 껍질인데요. 껍질, 여기 확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껍질 중에서도 여기 가장 바깥 부분이요. 여기 오일 글랜드라고 써 있죠. 바로 여기에 오일 샘들, 오일 주머니들이 여기 끝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껍질의 하얀 부분 말고 겉에 이 노란 부분이요.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거 현미경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봐도요. 오렌지 껍질 요 부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 거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 에센셜 오일 성분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요 부분, 이 노란 부분 있죠. 요 부분, 오일 글랜드가 모여있는 이 부분을 바로 플라베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껍질을 80에서 200kg을 모아가지고 냉 압착법은 되게 간단한 공정이에요. 껍질을 벗겨내서 이 껍질을 아주 센 압력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즙 주스 만들 때 이게 꽉 눌러서 쥐어짜서 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에센셜 오일, 여기 오일 글랜드에 있는 오일들을 짜내는 방법이 냉 압착법이거든요. 그래서 껍질 이만큼만 모으면 1kg을 추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러스 같은 경우는요, 되게 활용도가 좋죠. 네, 이 과육으로 주스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부위는 우리가 보통 과일 먹을 때 까서 버리는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들 중에서 이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 네. 이 가격 차이에는 다 이유가 있죠. 에센셜 오일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잖아요. 다 어디에서 추출을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추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안전성을 보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들이요. 독성이 없고 또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쓸 수 있거든요. 다만 냉압착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경우에 감광성, 제가 말씀드렸죠. 포토 센서티비티요.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피부에 이 에센셜 오일을 바르고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외선에 노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감각성이 있는 에센셜 오일은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도 나 이거 너무 쓰고 싶은데 지금 정말 필요한 에센셜 오일인데 나 바깥에 나가야 돼. 이럴 때는요. 이거 바른 다음에 긴팔이나 긴 바지를 입어서 그 부분을 가리거나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크림을 두껍게 바르는 거죠. 네. 그렇게 사용하면은 조금 이 강강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전통 의료에서는요.
이게 고대 중국에서 아까 보면 만다린에서부터 이 스윗 오렌지가 나온 거잖아요. 교배를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이 만다린도 그 종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한데, 중국에서 만다린이 또 이렇게 같은 가까운 친척에 속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귤이라고 해서 접하고 있는 그 과일 있죠. 귤이요. 네, 그게 또 가까운 친척이잖아요. 음. 이게 만다린에도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서 딱 귤이 만다린이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귤 껍질 말린 거를 진피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한의학에서도 한약재로 쓰잖아요. 근데 중국이랑 우리나라는요, 전통 의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도 이 귤 껍질을, 이 진피를 한약재로 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진피가 우리 요새도 진피는 한약재로도 쓰지만 진피 차로도 마시잖아요. 그게 기침이나 감기에도 효과가 좋고 입맛을 돋구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서 쓰는데, 고대 중국에서 이 오렌지 껍질도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중의학에 대한 그런 서적들에 이런 기록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다린이나 이 오렌지나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나무들이요. 많은 시트러스들이 이 중국에서부터 유래되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대 중국에 이런 시트러스를 이용한 그런 치료법이나 약재로 활용하는 것들, 그런 자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하는 주요 작용은요. 얘가 제일 잘하는 건요. 신경계를 도와주는 거, 소화기계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게 만다린의 작용하고도 참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만다린과 비슷한 면, 그리고 만다린과 차이가 나는 오렌지,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만의 작용, 신경계와 소화기계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